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사실 되게 바쁜 1월이었는데 아이들도 저도 되게 바쁜 1월 지나고 2월이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1월 달에 아이들이 공부를 좀 많이 했나 싶어요. 사실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정규반에서 1월에 수학 1을 한 바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들어와서 이제 한 번을 더 보고 있으니까 실제로 1월에 한 바퀴를 공부를 아주 진하게 한 학생들이요. 이번 2월에 결과가 벌써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월은 한 바퀴를 한 상태니까 제가 반에서 테스트를 볼 때 작년 기출 시험지들을 좀 봐요. 아마 이제 다들도 그렇게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험을 보면은 그 결과 상승이 되게 유의미하게 관찰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그들의 1월 워크북 저희 이제 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 워크북을 매번 프린트로 주면은 사실 숙제 밀리고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돼서요. 그거를 이제 한 권으로 제본을 해서 주는데 실제 성적이 유의미하게 오른 아이들의 워크를 보면 빽빽합니다. 다 고쳐져 있는 거죠, 문제들이. 예,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헤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 반의 컨셉이 1등급이나 아이들을 계속 1등급으로 유지시킨다. 요것도 있고요. 분명히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실제로 2등급 혹은 3등급이었던 학생들조차도 이제 1등급으로 올리려면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걸 목표로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는 있는데 저는 수학을 가르치기 이전에 공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코칭하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도 그런 게 저 자체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가기는 갔지만 그 수학만을 너무 잘해서 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전 과목에 대해 공부를 잘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전교 1등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가 통달을 했다라고 저는 느껴요. 사실 공부법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공부법들을 아이들한테 전수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해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1월 달 들어오면서 저희 정규반에서 뭐 이벤트 아닌 이벤트 같은 걸 좀 하는데 공부 시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하루에 14시간. 요새 아이들 말로는 순공 시간이라고 하나요? 예, 순공 시간 14시간 넘긴 그 플래너 한 장당 상품권 10,000원짜리 한 장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하루 정도라도 합니다. 실제로 한 번이라도 해보는 거죠, 그냥. 예, 왜냐면은 그런 당근이 없으면 사실 14시간이라는 게 그냥 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되게 놀라운 거는 그게 이제 한 1월 3주차 정도 됐을 때 집계를 한 결과상 제일 많이 했던 학생이 한 2주 정도를 했습니다. 그 14시간 이상을. 그리고 그 친구도 지금 뭐 학교에 전교 1, 2등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 결과를 그리고 매번 뒤에다 붙여놓습니다. 누가 14시간 이상 몇 번씩 했다. 그러면 결국은 계속해서 아이들이 공부 자극을 받는 거죠. 이 반 안에서. 어쨌든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데 공부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에 핸드폰 보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요. 쉬는 시간에 떠드는 것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 안에서 이제 공부 분위기 만드는데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이들이 갈렸다는 거는 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저희 반 안에도 선생님 제가 지금 이미 1학년 때 내신이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2학년 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요. 사실은 다만 저희 반에 어쨌든 목표는 무조건 수원 1등급입니다. 이 이유는 정시를 준비하는 뭐 수시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눈앞에 있는 목표를 성취하냐 못하냐에 달려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오히려 정시로 방향을 좀 돌린 아이들은 이 시험을 더 잘 봐야 됩니다. 정시라는 건 진짜 한 번 싸움인데 그 한 번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계속 있는 거죠, 내신 시험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정시 넘어갔다, 뭐 수시를 여전히 대비한다,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요. 그냥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 학교에서 1등급을 받을 것을 목표로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원이잖아요, 1학기 때. 이제 수원 기준으로만 봤을 때 난도가 수능보다 저는 내신 난도가 더 높은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변 학교 기준에서. 그러니까 요걸 공부하는 것이 당연히 수능 공부의 이 사전 작업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이 반의 컨셉에 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크게 소재는 두 가지 정도를 설명드리고 내려갈게요. 첫 번째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3월 이후에 저희 정규반에서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미적분 딜레마라고 좀 써놨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이렇게 세 텀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고1 겨울방학이라는 건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주부터 월수금 오전에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고1 겨울방학은 이제 2월 수업입니다. 2월 수업. 그래서 이번 2월에 미적분을 제 교재 기준으로 리메이크라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이렇게 세 번의 미적분을 완성할 계획을 일단 저희 반에서는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저기 이제 미적분 딜레마라고 쓴 이유는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번 2월에 물론 1월 달부터 미적분을 미리 한 아이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굉장히 좀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월 말이 다가오니까 아이들이 밀린 게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못하는 이유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요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수원2가 좀 많이 안 돼 있으면 미적분이 힘들죠, 사실. 그런 학생들한테 억지로 우기기에는 사실은 이도저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원2가 스스로 느끼기 많이 부족하다. 근데 저는 현재 저랑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반에서 공부하는 정도면은 부족하지만 그게 많이 부족하다에 해당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수원2가 좀 많이 부족하면 특히 수2 개념이 부족하면 미적분은 안 하는 게 맞긴 합니다. 사실은. 다만 지금 저희가 1월 달에는 수2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규반 특강 수업에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미적분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로 미적분을 못하는 군의 학생들에게 제가 이 딜레마란 표현을 쓰는 건데 그게 바로 내신 챙기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내신이 뭐 소위 내신이 살아있는 아이들이죠. 뭐 등급대가 3등급 이내야, 뭐 1등급 대, 1점대, 2점대 이런 아이들은 지금 이제 과탐에 수원 내신도 지금 집중해서 챙겨야 되니까 이 2월 말에 미적분을 볼 새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들에 대해서 제가 딜레마라는 표현을 사실 썼는데요. 결국은 뒤이어서 이제 우리 과탐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각 과목마다 분명히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으니까 이게 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신 대비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신 챙기는 학생이 미적분 못한다. 일단 이게 제 결론인데 이게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부분은 내신을 챙겼어요, 만약에. 내신을 2학년 때 잘 챙겼으면은 결국 그거 3학년 1학기까지가 잘 챙겨져야 그 성과가 나오는 건데, 아, 그 3학년 1학기 미적분 내신 어떻게 챙길까? 그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들에게 대해서. 왜냐면은 지금 실제로 저희 오늘 이 받으신 브로셔 제일 끝장에 보시면은 제가 중3 때부터 가르쳐서 이번에 서울대 약대 진학한 학생의 수강 후기를 제가 적어놨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그 친구도 이제 수학에 있어서만큼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수학 과목 다 1등급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일 받기 힘들었던 등급을 제가 기억해 보면 그게 3학년 1학기 미적분인데 그 친구도 방학 때마다 저랑 미적분 계속 공부했거든요. 저랑 미적분 공부한 게 그중에 한 4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공부를 한 친구도 그리고 어쨌든 전 과목적으로 다 뛰어난 그런 친구도 사실 어려워하는 게 3학년 1학기 미적분 내신이라 저는 오히려 그들이 발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딜레마라는 게 왜 딜레마겠어요? 결국은 결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할 수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해야 되지만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언젠가 사이사이에 좀 백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일단 말씀은 드려요. 이거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내신까지 잡으시려면은 사실 미적분이 여름방학부터 시작하게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현재 미적분 실력은 안 본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안 본 것에 준합니다. 뭐 중등 때 이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번에 미적분 수업 교재 이름이 리메이크인데 이 리메이크 교재는 개념 교재인데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저희 반의 아이들은 "선생님 이건 리메이크가 아니고 저희는 메이크다." 리메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중등 때 미적분을 봤죠, 당연히. 저희 반 아이들이 미적분 공부를 뭐 한두 번씩 했지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아이들이랑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미적분 수업이 제가 하이퍼반이기도 해서 미적분 수업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 이번 2월 미적분 수업의 목적은요. 이 수업을 들어올 때는 누구라도 좋다. 다만 나갈 때는 다 공평하게 내보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다 공평한 수준에서 학습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것은 중등 단계에서 미적분을 정말 막 네다섯 번씩 돌렸다. 그런 아이들은 지금 남아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두 번까지도 다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냥 일말의 어떤 공식 정도가 있었다. 그 정도가 남아 있겠죠.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 수원 수투예요. 저는 자신 있는 게 수투를 잘하고 미적분 처음 보는 아이, 수투를 못하고 미적분 세 번 본 아이. 그럼 전자가 무조건 미적분 더 빨리 잘합니다. 미적분을 처음 보더라도 수투를 잘하는 상태면은 더 빨리 잘하게 할 수 있는 수업이 이 수업이기 때문에 수원2에 대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미적분 이번에 처음 하더라도 이 수업을 같이 시켜주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소견이에요. 중등에는 매 과정 이제 우리가 중등 선행을 할 때는 뭔가를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한 번 했다고 해서 자기께 절대 될 수가 없고 그게 될 시간을 주기 전에 또 새로운 과정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 주장은 수원수투 진하게 했다면 미적분 처음 했더라도 그래서 교과서 개념부터 시작하는 교재예요. 교과서 개념부터 학습한 후에 그걸로 어디까지 니들이 풀 수 있는지 용기를 부여해주는 수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어쨌든 뭐 내신을 챙기는 학생이든 아닌 학생이든 학습 부담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건 수업 자체가 중요한 수업이라서 수업에 대한 과제 부담은 거의 없을 예정이고요. 그냥 수업 그 자체 복습만 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월수금 아침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후에 오후에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 클리닉은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요. 그 시간에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해 복습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이제 또 수원 공부하고 또 수원 공부하면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두 가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미적분에 관련된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3월 이후에 결국 우리는 내신 대비 저희 반의 주 목적 중에 하나는 당연히 1등급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어떤 전략으로 1등급 좀 만들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신 대비는 크게 3주, 3주, 큰 텀을 한 6주 정도로 보고요. 앞에 3주와 뒤에 3주에 하는 작업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앞에 3주를 저는 이제 3월 1일부터 중간고사 대비가 시작이 되고 앞에 3주 정도는 저희 반에서 총 테스트 두 가지 종류의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 테스트에 대한 해설 및 개인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저는 사실 판서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개념 설명, 진도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 수업을 하진 않고요. 그런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3월 달까지 그런 걸 할 필요는 없는 수업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학기 중에는 만들어야죠. 점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구구단 테스트라는 게 사실 아이들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는 테스트인데 요새 이런 스피드 테스트에 대해서 많이들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10문제 10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요거를 갖다가 제가 그래도 꽤나 빨리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때려 넣습니다. 30문제 30분이에요. 근데 그 30문제 30분이라고 하면 이 스피드를 훈련하기 위한 목적처럼 분명히 느껴지시죠? 근데 그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점이 절대 나올 수 없게 하는 게 일단 제 목표고, 다만 25개 이상씩을 꾸준히 맞으면 이건 어떤 학교 가도 1등급 받을 수 있다 정도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난도를 이렇게 5번에서 15번이라고 산정한 이유는요. 실제 학교 시험을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아이들 그냥 툭툭툭툭 네 문제 푸는데 사실은 한 10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정도의 문제를 내는 테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이 구구단 테스트의 매력은 매 테스트마다 문제 유형이 바뀝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 3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한 7, 8회 정도의 구구단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한 2, 300문제 정도의 다양한 유형 문제를 계속해서 눈에 익히는 거고 그걸 계속 외우게 됩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다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제가 암기하라는 건 단순히 문제와 답을 넘어서 본인이 어떤 문제를 푼 경험과 과정,
결국은 그 경험을 외운다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새로운 문제 만나더라도 자기가 풀었던 문제들의 경험이 다 외워져 있는 학생들은 그 새로운 문제를 그 경험에 의거해서 풀 수 있는 힘까지를 제가 줍니다. 그래서 그 힘을 줄 수 있는 테스트 중에 하나가 또 이 4% 테스트인 거예요. 사실 요 구구단 테스트는 이 목적이 분명하죠. 여기서 15번 정도 난도라고 그랬으니까 실제 내신 시험을 딱 봤을 때 15번까지를 한 15분 내에 끊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테스트라고 하면 뒤에 그 시험에서의 고난도 문제인 한 두세 문제가 남습니다. 저기 정상 근처까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힘이 다 떨어지면 결국 정상을 못 찍잖아요, 사실은. 이 정상을 찍을 수 있는 막판 스퍼트는 여기서 나옵니다. 결국 고난도 문제 해결력이 없는 스피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일단 스피드가 보장됐다면 마지막 남은 이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떤 학교, 예를 들어서 뭐 진선이다. 그럼 진선 시험지를 보면 어려운 문제가 한 세네 문제 있습니다. 그거 추출하고, 뭐 휘문 시험이다. 휘문 시험도 사실 어렵다고는 하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는 한두 개거든요. 그럼 그 한두 개 추출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만 추출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4% 테스트는. 그러니까 어렵겠죠. 50분 동안에 한 15문제를 보면은 최고점이 한 10개가 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계속 훈련을 하면서 메인 수업은 요 문제를 해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앞에 3주를 운영하고요. 내신 기간에. 그리고 이제 뒤에 3주입니다. 요 3주는 이 파이널 기간이죠. 결국은 저희 반이 연합반이기 때문에 이 연합반에서 내신 대비를 한다는 건 학교별 반에 뒤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제 자존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교 1등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학교별 반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우리 반에 이 친구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별로 신경 써주는 건 뭐 연합반 강사로서 당연한 건데 일단은 매 시간 학교별 파이널 모의고사를 2회씩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항상 이루어지는 작업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직접 학교 맞춤으로 제작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은 사실은 어,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학교별로 제작하는 건 당연히 뭐 휘문이다. 그러면은 휘문 문제 스타일에 맞고 휘문 문제 형태에 맞게 테스트를 제작하는 거. 근데 그 테스트 문제들의 소스가 어디서 올 거냐 이거죠. 그것을 제가 100%다 직접 제작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오히려 거짓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타 학교 양질의 좋은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들 중에서 휘문 스타일에 맞는 문제를 엮어다가 만드는 게 사실은 요 학교별 파이널 모의고사고 대부분의 연합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일단 요 정도 작업일 거라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다만 제가 지난 2학기, 그러니까 23년이죠. 작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시도를 한번 해봤던 거고, 그때 제가 확신을 얻어서 이번 1학기 때도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 요 설레임 모의고사라는 건데요. 이 설레임 모의고사가 이 파이널 모의고사랑 대비되는 점은 전 문항을 직접 출제합니다. 이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이 파이널 모의고사 실제로 아이들이 파이널 기간에 적으면 10회, 많으면 20회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맞는 실전 모의고사를 한 20회까지도 본다는 건데 실제로 학교에서 출제하는 건 딱 한 세트잖아요. 학교 시험 하나 선생님이 내시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 시험을 내시기 위해서 분명히 심혈을 기울이실 건데 요걸로는 이제 양치기를 하는 거죠. 막 양치기 하다 보면은 그래도 비슷한 문제도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타임어택 훈련도 되는 거고 요 설레임 모의고사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설레임 모의고사라는 건요. 제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의 모의고사 제작 팀이 있습니다. 그 팀 이름이 설네임이라서 제가 설레임 모의고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 팀에서 그 다른 어떤 학교별 모의고사, 학교별 실제 시험 대비를 해주는 것과 요 설레임 모의고사의 차별점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미 다른 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들의 짜깁기를 넘어서서 저희 출제진이 실제 학교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신 시험이 그렇게까지 막 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제해야 된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단원별로 학습 목표에 맞는 요소들을 출제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짜깁기 하다 보면은 그게 반영이 되겠냐는 거죠. 사실 제가 만들면서도 제가 그걸 100%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거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직접 출제해서 그 학교 경향에 맞는 문제들 소스가 들어가게.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자랑하고 싶은 부분인데, 요 세 가지 사진입니다. 첫 번째가 23년, 작년이죠, 정확히.
23년 9월 모의고사, 고3 9월 모의고사, 수능 직전에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그럼 저 9월 모의고사는 고3 모의고사라서 저 문제는 수원 기출 문제입니다. 지수함수 문제고요. 근데 작년에 아이들이 본 시험은 우리 수하 시험이잖아요. 거긴 유리무리 함수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레임 모의고사 팀에서 요 3회차 시험에다가 요 문제 함수만을 바꿔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로 바꾼 문제를 아이들한테 경험을 시켜줬는데 실제로 배재고라는 학교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도 참 대단한 거죠. 이 학교가 본 기말고사 시험에 고3 모의고사를 변형한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때, 왜냐면은 이거는 23년 9월에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타 학교에서 기출된 경력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아이들이 경험해 봤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근데 저희가 이거는 뭐 그냥 우연히 맞아들었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지만 요런 작업들을 올해도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총 3회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직접 다 출제하기 때문에 회차를 그렇게 늘리는 것까지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시험 전에 중간고사 대비해서 3회차 또 기말고사 대비해서 3회차를 시행을 할 건데요. 1회차 문제는 아직 기출되지 않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 실제로 수원, 수투 내신 기출 문제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기출된 문제들은 사실은 많죠. 다만 작년 기출은 아직 내신 기출에서 쓰이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변형들 그리고 2회차랑 3회차에는 수능 특강까지 이제 변형이 들어갑니다. 수능 특강은 엊그제 이제 책이 나왔어요. 1월 말에 이제 책이 나왔고 실제로 그런 게 당연히 어떤 학교들에서도 그 문제들의 변형 소스 기출이 됐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수능 특강을 은근히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경기고가 그런데 경기고뿐만 아니고 올해 수능 특강도 EBS 교재잖아요. EBS 교재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소스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당연히 참고하실 수밖에 없는 소스다. 그런 것들을 저는 아직 타 학교에서 기출되기 전에 대비해서 만들어내는 모의고사다. 이런 점에서 좀 강점이고 당연히 모든 학교별로 각 학교 양식과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내신 대비하는데 저는 저희 반의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토요일에 현재도 1월 달 그리고 2월 달에도 계속 예정이며 3월 이후로도 계속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 반에 이제 하나의 시그니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토요일 클리닉을 진행해 주시는 분이 수학 문제를 굉장히 잘 푸십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해설지 달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본인 시각에서 그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옆에서 사람이 뚫어주는 걸 보는 게 저는 수학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학 학원의 조교님들께서 사실은 대부분 저도 예전에 이제 이 수학 질문을 받는 조교를 해본 경험으로서 해설지를 쓱 참고한 후에 아이들한테 설명해주는 문제도 더럽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본인이 뚫어내는 걸 보여주는 작업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토요일 클리닉에서 조교님께서는 지금 그 작업을 담당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며 이것은 1학기 내내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도 그냥 하루 종일 제가 부탁을 좀 드려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토요일 날 바쁘잖아요. 다른 학원들 스케줄이 주말에 몰리니까. 근데 저 안에 1시간 정도 시간 낼 시간 없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자기가 이제 질문 의지가 있으면은 30분이든 1시간이든 와가지고 질문하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오답노트 관리하는 컨셉인데 이 부분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라 가지고 또 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답노트 좋죠, 사실은. 근데 오답노트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고 저는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그 암기를 좀 도와주는 보조장치입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사실 알아서 잘 외우면 오답노트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푼 문제들 알아서 잘 외우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아이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문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맞았는데 맞은 문제를 일주일 뒤에 또 풀면 또 모릅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킹해가지고 반에서 오답 노트를 만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아이들 점수 살리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저희 반에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정말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뭔가 아리까리하면 그때 체크를 합니다. 그게 제 습관이기도 했는데요. 저희 반 아이들한테 전수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그럼 그걸 체크를 한다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미래 나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너 이거 풀 때 체크했었다. 너 이거 풀 때 고민했었어. 그러면은 고민을 하면 사람이
맞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고민을 하고 맞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수학이니까. 근데 고민을 한 순간에 저는 이 문제는 체크돼야 되면 다시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오답 노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고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달 시간표 안내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적분 수업이 좀 진행이 되고요. 그 뒤로 클리닉이 계속 깔려 있고 월금은 저녁 정규 수업까지 이어지고 수요일은 클리닉만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적분은 과제가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고요. 그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정도 요렇게 좀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용이었습니다.